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If Philippine Air Force and DND select KF-21 as MRF solution, then Philippine Air Force and DND will have some same supplier manufacturer. In terms of some ONS cost and also technical assistance, there will be a great benefit to Philippine Air Force and DND. 필리핀 공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도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항공 관련 매체 파이트 글로벌도 지난 5일 필리핀 공군이 카이의 KF-21 보라매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필리핀 공군 대변인 메이나드 마리아노는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어떤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은밀한 기체인 KF-21이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KF-21은 유력한 경쟁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노 대변인은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19일 첫 비행을 한 KF-21의 개발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오늘날과 같은 첨단 시기에는 유기적인 시스템의 발달 덕분에 시제품 단계에서 현장 제작 단계까지 매우 빠른 시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필리핀 공군이 처음 FA-50을 받았을 때처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군은 마라이 전투에서 실제로 그 성능을 입증하면서 비평가들에게 증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입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3단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후보군으로 지목되었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바이퍼나 스웨덴 서부의 그리펜 EF의 단가가 필리핀이 정한 예산을 초과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도입 사업도 같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카이가 파고든 것인데요. 필리핀이 외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국방 예산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국가 경제 성장 또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정적인 국방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군사매체 제인스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19년 사이 필리핀의 국방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9%인데 반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5%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밀리터리 팬들 사이에서는 필리핀을 맥디국이라고 부를 만큼 필리핀의 영향력이 상당한 필리핀 밀리터리 매체 맥스 디펜스에서도 KF-21 보라매 전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4.5세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과 또 가장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카이의 예상대로 가격 단가가 맞춰진다면 KF-21은 RAF-PM의 호라이즌 세 번째 프로젝트에 따른 필리핀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가 장비를 선호하는 필리핀 군의 특색에 따라 가성비로 똘똘 뭉친 항공 무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산 체계에서 필리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기존의 미국산 체계들은 후속 지원에 과다 예산이 소요되며 중국산 장비들은 낮은 품질로 인해 잦은 고장을 반복하고 있어 한국산 무기들은 믿고 쓰는 장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6해공 3군 모두 한국산 무기 체계 및 장비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자국의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산업 협력에 호의적인데요. 올해만 해도 필리핀 초계함에 400억 규모 국산 전투 체계 탑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7,200억 규모 필리핀 연안 경비함 6척도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하였습니다. 애당초 호주의 조선사인 오스탈이 필리핀 해군 경비함 건조 사업의 유력한 입찰자였으나 오스탈 측이 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자 필리핀 정부가 오스탈을 입찰해서 탈락시켰죠. 일단 비싸면 성능인 거 뭐고 탈락시켜버립니다. 필리핀 로렌자나 장관에 따르면 한국이 지리적으로 필리핀에 더 가깝기에 추후 장비를 운용하다가 정비 소요가 제기될 시 대응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고 필리핀 해군 기술실무단은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 소형 구축함과 소형 호위함 2척씩을 건조했던 점을 고려해 추후 후속 지원 및 수리 과정에서 예산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죠.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대한민국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뜻이며 이는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이 KF-21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록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필리핀이지만 놀랍게도 한국과의 수많은 방산 계약에서 단 한 번도 미납된 적이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대금을 지불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자 긴급 의회를 열어 해군 운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한국 군함 대금을 지불한 적도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돈 잘 주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인리에 비하면 100년 할부를 해도 필리핀이 낫습니다.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하자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인데요. FA-50을 필리핀이 도입할 때에도 중국은 한국 측에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었죠. FA-50을 비롯한 필리핀 첨단 전투기들은 모두 루손섬에 위치한 클라크 공군기지에 있는데요. 필리핀 최상단이며 바로 앞바다가 남중국해로 중국 남부 기지와는 100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과 필리핀의 대규모 공군합동 훈련 기지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쯤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근으로 보내고 있는 전투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젠16, 소호이 30 구형 전투기로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한복판 우리섬에는 4세대 젠11을 배치하였는데요. 동남아를 상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세대 스텔스 젠20은 한국과 미국을 견제할 동부정구로 배치하였었죠. 그러나 최근 젠20 전투기가 광둥성 전장시 수이시현에 위치한 중국 남부 정구 유교단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중국의 4세대 개량형 전투기들을 상대로 FA-50 블록 20이 비등하거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5세대 젠20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KF-21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즉 필리핀의 KF-21 도입은 곧 머저나 남중국해에서의 커다란 위협이 될 중국의 젠20 전투기를 상대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리핀 네티즌들은 최근 KF-21의 초도 비행에서 보여준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KF-21이 현존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초 많은 사람들은 타우러스나 제이담과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모두 인티한 것이죠. 이로써 공중 우세 전투기로서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준 것인데 필리핀이 반군과 불법 어선을 상대로 FA-50을 잘 운용해왔다면 이번엔 KF-21의 우수한 기체 성능과 무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의 중국 전투기들과의 공중 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필리핀의 KF-21 도입은 중국에 대한 대항법에서 비롯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다국적 미사일 기업 MBDA가 제작한 현존 최고 수준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4 이상의 사거리는 최대 300km까지 발사되는데요.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로 가속 후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 미행해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지만 미티어는 부스터 로켓으로 가속된 후 내장된 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중거리 미사일보다 더 먼 거리를 비행하며 타격 성공률도 높은 것이죠. 이 때문에 미티어를 탑재한 전투기는 적기를 먼저 포착해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데 공중전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이 초도 비행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자 중국 역시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진20에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PL-15를 탑재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웃긴 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허점만 드러낸 꼴이었습니다. 누가 중국 아니랄까봐.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암람을 능가하는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며 PL-15의 사거리를 350km 이상이라고 선전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사거리를 200공리, 즉 200km 수준으로 표기했는데 당초 알려진 최대 사거리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이마저도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문제는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200km가 맞다 쳐도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발사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젠20에는 이스라엘에서 제공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KJ-5 레이더, 중국명 1475형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문제는 레이더 모듈의 성능이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인데 구형 소재인 갈륨비소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없죠. 미국조차도 현재 수준까지 만드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구형 소재를 쓰면서 KF-21을 뛰어넘는 레이더 성능을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KF-21에 탑재된 A사 레이더에는 현 세대를 뛰어넘는 진보된 소재인 지라갈륨으로 만든 TR 모듈이 들어가는데요. 지라갈륨 소재는 갈륨비소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내열성이 강해 더욱 고출력의 전파 주사가 가능한데 이로써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의 빌 스위트먼은 젠20의 레이더가 현존 5세대 전투기 및 4.75세대 이상의 전투기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27km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200km 밖에서 미사일을 처맞고 안 보이게 될 테니 중국 스텔스 기술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기도 하겠네요. 한편 필리핀의 KF-21 도입으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는 곳은 한 곳 더 있습니다.
KF-21을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인데요. 어째서인지 인디 네티즌들은 필리핀의 KF-21 도입을 굳고 반대하고 있는데 글들을 분석하면 동남아 유일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운용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갑하,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필리핀의 KF-21 도입이 무산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논리가 참 중국스럽습니다. 동갑하, 첫 번째, 필리핀은 해외 수출 경험이 없는 무기체계 도입은 불법이다. 인도네시아가 보라매 도입을 하지 못한다면 필리핀은 보라매 수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개소리인데요. 법이야 개정하면 그만이고 필리핀은 이미 올해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첫 도입국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동갑하, 두 번째, 필리핀은 함부로 수준 높은 전투기를 도입하기 꺼려한다. 군비 경쟁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필리핀은 지역 안보 균형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보라매를 도입하지 않으면 FA-50 이상의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중국과 싸우다 중국이 된 인리를 보고 계십니다. 동갑하, 세 번째,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국력이 약해 외세에 소극적 대응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강한 국가니까 자신이 얻고 싶은 정도의 딜이 가능하지만 필리핀은 약소국으로 한국과의 계약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받을까 우려하기에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중국이죠. 동갑하,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던 말던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필리핀이 KF-21의 도입국이 되면 한국은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되고 이에 인리는 그동안 계약에서 보여주었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F-21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는 볼수록 중국과 비슷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체면 혹은 자존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리의 갱시 문화인데요. 인리 사람들은 가사도우미와 같은 육체적으로 힘들면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집 주인을 돕는 거기에 고용주가 나에게 돈 준다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자부심과는 사뭇 다르죠. 따라서 고용주라 해도 직원에게 불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언급한다면 다음날 연락 없이 나오지 않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96년 10월 30일 한국의 한 언론 기사를 보면 인도네시아인들은 베트남 근로자들 못지않게 자존심이 강할 뿐 아니라 대국 기지를 지니고 있어 현지 근로자들을 관리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현지 진출 업체들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폴란드, 필리핀 등 KF-21을 향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도입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민학감을 지연하여 협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인리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추주한 건 인리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근 인리 현지 매체에서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공동 제작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참 난놈은 난놈입니다. 못난 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